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0월 6일 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5일 도쿄에서 66명, 카나가와 11명, 사이타마 20명, 치바 22명, 오사카 31명, 아이치 12명, 오키나와 19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28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86,135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사를 포함하면 총 86,847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도쿄에서 2명, 오사카와 카나가와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4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604명, 요코하마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1,617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66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80대까지의 남녀 66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절반인 33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나머지는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30명으로 전체의 약 45%, 40대에서 50대는 총 20명으로 약 30%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66명 중 가정 내 감염이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감염이 6명, 시설 내 감염이 4명, 유흥과 관련 감염이 3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70대와 90대 여성 총 2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1명 감소한 25명, 입원 환자는 13명 감소한 1057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26,550명, 누적 사망자 수는 413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학문의 자유 침해에 휩싸인 일본 학술회의가 추천한 새로운 회원 후보 중 6명을 임명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스가 총리가 직접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日本学術会議は政府の機関であり、年間約10億円の予算を使って活動していること、また任命される会員は公務員の立場になること、こうしたことを考えて、推薦された方をそのまま任命してきた前例を踏襲してよいのか考えてきました。 이날 기자회견에서 스가 총리는 이번 논란에 오래전부터 임명 거부에 대해 검토를 진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명이 제외된 학자들은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 理由は説明できないけど法律に基づいてやっているとね、法律を理解しているとはとても思えない。ともかく、理由を示さないことによって選ばれない人がこんな理由で選ばれなかったんじゃないか、政府を批判するともしかすると何かの機会に不利益な扱いを受けるんじゃないか、それは6人だけじゃなくて全国のあらゆる人に対して疑心暗鬼を持たせようと、こういう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 왜 6명의 임명을 거부했는지 일본 학술회의는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日本学術会議というのは省庁再編の中で大議論を行ったところです。でその結果として総合的俯瞰的活動を求めることにこれなってますから、まさに総合的俯瞰的活動を確保する観点から判断をした、これにつきます。法案は関係ないという。全く関係ありません。 제외된 6명이 정부의 법안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 이유 아닌가라는 질문에 스가 총리는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인사를 놓고 정부가 행하는 것은 형식적 임명에 불과하다라는 기존 답변의 모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政府がですね、この、任命をしないというですね、権限があるんだというこのようなですね、判断に、どこでどう変わったのかというのを徹底的にですね、検証していただきたいと。 過去の国会答弁、これは承知しておりますが、そもそも当時の学会の推薦に基づく方式から現在は個々の会員の指名に基づく方式に変わっており、それぞれの時代の制度の中で法律に基づいて任命を行っているという考え方は変わっていません。 이날 기자회견을 가졌지만 스가 총리는 여전히 6명의 교수 임명 제외에 대해 구체적 답변은 피하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스가 총리가 학술회의 학자 6명의 임명을 제외시킨 데 대해 JNN 여론조사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가 51%, 타당하다가 24%로 임명 제외에 대해 납득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난달 출범한 스가 내각을 지지하는 비율은 70.7%로 지난달의 아베 내각 마지막 지지율보다 8.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권 출범 시 지지율로는 1994년 이후 역대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24.2%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스가 내각의 핵심 정책을 담당하는 강요 2명에 대해 기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코노타로 행정개혁 담당상에게 기대한다는 비율은 63%, 히라이 타쿠야 디지털개혁 담당상에게 기대한다는 비율은 47%로 두 사람 다 기대하지 않는 비율을 웃돌았습니다. 스가 내각이 제시한 주요 공약을 기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불임 치료의 보험 적용 확대에 대해 기대한다는 비율은 73%, 휴대전화 요금 40% 인하에 대해 기대한다는 비율은 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가 추가된 정부의 관광진흥책 고투 트래블 캠페인에 대해서는 이용하고 싶다가 48%, 이용하고 싶지 않다가 43%로 근소하게 이용을 원하는 의견이 앞섰습니다. 중의원 해산 총선거의 시기에 대해서는 임기 만료까지 실시할 필요는 없다가 가장 많은 51%, 이어 내년 전반, 내년 후반 순이었으며 올해 중이라는 응답은 8%에 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당별 지지율은 자민당이 40.7%, 입헌민주당이 4.5%로 나타났으며 무당층은 40.8%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대학 유학생이나 외국인 연구자들의 비자 발급 시 경제 안보 강화 관점에서 심사를 엄격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술 및 정보가 유학생이나 연구자 등을 통해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국가안전보장국, 외무, 법무, 경제산업, 방위 등 각 부처가 의심스러운 인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비자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외무성은 내년 예산 편성 요구에 시스템 구축으로 2.2억엔을 요청하였습니다. 최근 미국과 호주는 중국이 유학생을 이용하여 외국의 기술 획득을 노리는 것에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7월에는 중국군 소속이 신분을 속이고 비자를 취득하여 대학 연구자 등으로 활동하던 중국인 4명을 미국 사법부가 체포하여 소추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정보기관이 유학생 경력 등을 조회하여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이러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아 미국에서 거부된 유학생이 일본으로 목표를 바꾸고 있다는 지적과 미국의 대학 등과 공동 연구를 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자 발급 강화 외에도 방위성은 경제안보정보기획관의 신설로 각국의 군사적 활용 신기술 획득 등 주요 움직임의 분석 및 보전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제산업성은 대학 등이 보유한 군사적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국제적 동향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투 트래블의 대상으로 도쿄 발차기 여행이 추가된 첫 주말에는 도쿄에서 그 외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이 도쿄로 유입된 사람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TT 도코모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군마현과 야마나시현이 전주 대비 120%로 도쿄에서 가장 많이 유입되었으며 시즈오카 119%, 나가노 118%, 오키나와 111% 등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에서 총 7%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반면 도쿄로 온 사람은 전주 대비 101%로 거의 제자리 걸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숙박료에도 변화가 나타난 것이 보였습니다. 숙박 예약 사이트 정보로 비교해보면 8월 24일부터 숙박료는 12,000엔 정도에서 점점 내려갔으며 지난달 14일 이후 고투 트래블의 도쿄 발착이 추가되며 20% 정도 올라 12,000엔 정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숙박요금은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60% 정도의 요금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전문가는 고투 트래블과 도쿄 발착의 추가로 수요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해외 고객의 수요가 없는 상태이므로 작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다라고 분석하였습니다. 한편 고투 트래블의 대상으로 도쿄 발착의 여행 추가와 관련하여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적은 인원으로 시기를 늦추는 여행이 정착하도록 환경 정비를 추진하는 동시에 사람의 이동과 감염 상황의 관계를 분석하고 향후 대책에 적용할 계획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외식의 수요를 회복하여 음식점 등을 지원하는 고투이 캠페인 중 식사권 판매가 5일 니이가타현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고투잇은 지정된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음식점을 이용하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것과 구입 금액의 25%를 추가로 지급하는 식사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포인트 환원제는 이달 1일부터 전국에서 시작되었지만 각 지자체별로 쓸 수 있는 식사권은 5일부터 니이가타현에서 전국 최초로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니이가타 시내의 판매소에서는 판매 개시에 맞춰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찾았습니다. 식사권은 구입 대금의 25%분이 국가 부담으로 추가되어 만엔을 지불하고 구입하면 12,500엔분의 식사가 가능하며 한 번에 2만엔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다음 달까지 판매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 식사권의 구입기간은 내년 1월 말까지이며 사용기간은 내년 3월 말까지가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형광등 등에 빛이 닿으면 공기 중에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분해하는 물질을 호텔 객실 내 등에 불어넣어 효과를 확인하는 실증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큐슈 공업대학의 요코노 교수는 후쿠오카시의 의료기기 업체와 공동으로 자외선에 닿으면 공기 중에 바이러스나 세균을 분해하는 광촉매 물질의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형광등이나 LED 라이트 등의 빛에서도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새로운 광촉매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광촉매를 이용하여 호텔 객실과 식당 등의 벽이나 천장에 불어넣어 약 2달간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수를 정기적으로 관측하고 감소의 페이스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요코노 교수에 따르면 다른 곳에서 실시한 지금까지 실험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6시간 동안 1000분의 1로 줄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요코노 교수는 평소 사람이 생활하는 상태에서 효과를 발휘할지가 포인트로 다양한 환경에서 조사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월 5일은 납북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의 56번째 생일입니다. 이에 어머니 사키에 씨는 이날이 오면 정말 불쌍하다는 등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この日が来ると本当にかわいそうだなという思いがねいっぱいでどうして助けてあげられないんだろうっていう思いがね 요코타 메구미 씨는 1977년 당시 중학교 1학년 때 납북되었습니다. 올해는 6월에 부친 요코타 시게루 씨가 가장 사랑하는 딸을 만나지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이날 취재에 응한 어머니 사키에 씨는 그동안 아버지 시게루 씨와 작은 케이크로 생일 파티를 했으며 납치되기 전에는 메구미 씨가 좋아하는 닭의 다리를 구워 축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도 여름부터 식욕이 없고 상태가 좋지 않아 막 취임한 스가 총리에게 해결을 기대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